그러니까 쌍꺼풀은 오히려 이 두툼한 부분이 얇아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인상으로 크게 내 얼굴에 변화를 안 주면서 눈꺼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고 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당신은 이런 방법도 괜찮고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라고 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그 옵션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진 않아.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옵션을 줄 수는 있는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결과가 어떤 방법을 통한 결과가 본인 마음에 드느냐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해줄 수는 있지만 미적인 관점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강요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 주변을 하는데 쌍꺼풀 할 것이냐, 눈썹 아래 거상을 할 것이냐, 이마 거상을 할 것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가 보기에 쌍꺼풀은 진짜 아니야. 이거는 하면 진짜 인상이 이상해질 것 같아. 근데 쌍꺼풀을 고집을 해. 그러면 나는 안 한다 그래.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걸로 효과를 봤다고 이러면서 우기나? 그래, 그 사람은 쌍꺼풀에서 잘 됐는데 뭐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제 설명은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다 하는데 그래도 그걸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 쌍꺼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요 방법이나 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는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요런 결과가 나올 거고 요런 결과가 나올 텐데 본인의 미적 선택에 따라서 방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옵션을 드리고, 만약에 셋 중에 두 개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이걸 하셔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둘 다 볼 필요도 없고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은 별로 만족 못 하실 거예요 라고 딱 얘기를 하지. 뭐 쌍꺼풀은 많이들 알다시피 피부 뭐 좀 잘라내고 이렇게 눈꺼풀이 눈을 떴을 때 접히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거라서 어떤 높이에서 이제 피부를 이렇게 고정을 해서 고정된 선을 따라서 눈꺼풀이 접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로 수술을 하는 건데 결국은 나이 들어서 하는 쌍꺼풀 수술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이제 처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 눈꺼풀이 워낙 얇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수술을 해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두툼하신 분들은 눈꺼풀이 아무리 얇다고 하지만 아래쪽이 더 얇고 위쪽이 두꺼운데 결국 중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없앤 다음에 위에 있는 두꺼운 피부와 아래에 있는 얇은 피부를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접힐 때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두꺼운 살이 이렇게 접히니까 나이 들어 수술을 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야. 쌍꺼풀이 두툼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눈썹 아래에서 이제 잘라서 아까 말한 눈꺼풀의 위쪽 두꺼운 부분을 줄여주는 거지. 끌고 올라가면 얇은 부분이 올라가니까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 눈하고 눈썹 사이가 너무 좁고 이런 경우에는 이마를 끌어올리는데, 예전에는 이마를 이제 당기려면 이마 거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전체적으로 절개를 했단 말이야. 헤어라인 안쪽으로? 뭐 안쪽으로 했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술이 커지잖아. 근데 요즘은 좀 더 간단한 방법들이 나와서 뭐 몇 군데만 이렇게 조금씩 째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좀 박리를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녹는, 나중에 녹아 없어지는 이제 고정장치 같은 거를 심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걸어주는 방법으로 늘 많이를 해. 수술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지. 그럼 이마를 하려고 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가?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모발이 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흉터를 가리기가 좀 어렵잖아. 가발을 쓰시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가발을 안 쓰시는 경우는 조금 흉터가 보일 수 있으니까 얼만큼... 한 1.5cm 정도 되긴 하는데 뭐 신경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는 정도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잘 보이진 않아. 머리카락이 좀 있으면 잘 가려지지만 정말 아예 없다 그러면 조금 뭐 부담이 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워낙 넓으신 분들, 여자분들도 이마가 좀 넓은 분들은 이마를 거상을 하면 이마가 더 넓어지거든. 한 5mm에서 6mm 정도 넓어져. 그래서 나는 이마 넓어지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고 반대로 이마를 줄이면서 또 거상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길 좀 헤어라인 따라서 절개를 하긴 해야 돼. 우리 어머니도 이마가 넓은 분들은
당겨서 올리면 더 넓어졌다고 싫어하시거든. 그런 경우는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돼. 그럼 이런 수술법들에는 부작용 같은 거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 뭐 쌍꺼풀은 사실 그렇게 큰 부작용은 뭐 없지. 사실은 뭐 모양적인 문제 불만족, 뭐 어색하다, 예를 들어서 너무 두툼하다, 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문제, 뭐 비대칭이 있다, 뭐 그런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눈썹 아래 절개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지, 뭐 비대칭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뭐 흉터도 뭐 있을 수 있는데, 흉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신 아래쪽에 잘 붙여서 하면은 잘 안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두 가지 수술은 큰 부작용은 없어. 심각한 부작용은 없어. 필요하면 약간 손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마 같은 경우도 사실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이쪽 머리 앞쪽하고 중간 부위까지 조금 감각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감각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술하면서 이쪽을 좀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조금 손상을 받지, 좀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두세 달 정도 조금 이렇게 감각이 어두운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돌아와요. 그건 돌아오고, 수술 직후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두통, 그다음에 약간 좀 미식거림, 심하면 조금 뭐 토하시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 그거 말고는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어. 그럼 아까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경우 이제 회복 기간? 그거는 다르게 이게 조금 더 회복 기간이 길겠네.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쌍꺼풀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조금 자연스러워지려면 두세 달 이상 걸리잖아. 눈썹 아래 절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한 뭐 2, 3주 정도면 웬만해지고, 이마 거상이 오히려 회복이 빨라요. 그래? 그래서 그것도 한 2주?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안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범위가 넓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마라는 특수성 때문에 머리 쪽이니까 좀 두려워하고 무섭다 그러시는데, 수술 자체는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윗눈꺼풀만큼 관심이 많은 게 아래쪽 눈꺼풀, 그러니까 하안검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주름도 주름이지만 이렇게 볼록하게 지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 밑에는 이렇게 고랑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지방을 그냥 뭐 빼기만 했어. 근데 요즘은 이제 지방 재배치라는 기술을 많이 쓰지. 그래서 그 지방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일종의 재활용을 해서 그걸로 고랑을 메꾸고, 위에 있는 불룩한 부분은 이제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 피부가 많이 늘어지지 않고 주름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제 눈 안쪽, 뒤쪽, 결막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지방 재배치만 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실밥을 뽑거나 그런 게 필요 없거든. 예,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는 조금 더 주름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뭐 봉합을 해야 되니까 또 회복 기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다음에 바깥에 절개선이 조금 한동안 약간 이렇게 붉은기를 띠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싫어서 에이 뭐 주름은 좀 남아도 되니까 여기 이게 불룩한 거하고 고랑진 것만 없애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피부가 좀 많이 늘어져 있다 하더라도 안쪽으로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보이겠다. 굉장히 많이 젊어져. 그거는 그러네. 진짜 효과가 굉장히 커서 많이들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지방 재배치는 많이 해. 다크서클 있거나 한 30대 중후반만 돼도 벌써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 맞아. 연예인들도 요즘 많이 하잖아. 누구 박명수 씨나 뭐 이런, 또 최근에 누구나 또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공개적으로 나 이거 했다 그러고 나오는 경우 많던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워낙 많이들 하니까. 나도 일주일에 5-6명 하는데. 진짜? 그럼 여기서 하는 수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수술? 개수로는 그럴 거야 아마. 개수. 그렇군. 가장 만족하시는 수술은 뭐야 그럼? 어르신들 중에? 어머니 나이 때 중? 그거는 뭐 사람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다르니까. 근데 어떤 수술이 되든 결과가 좋으면 다 만족스러워하는 건 사실인데, 내가 이마를 했어. 이제 만족스러워.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가 보이기 시작하지. 만족이 새로운 수요를 부르지. 그럼 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모시고 오고 그렇겠네. 본인이 더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겠다. 뭐 누굴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여기서도 미용 목적 말고 진짜 치료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가끔 있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재건? 그런 정도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이 뭐 구아나사라 그러지, 뭐 이쪽에 안면 마비가 왔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 조금 비대칭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표정 지을 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가만히 있을 때라도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주로 이제 수술적인 거는 굉장히 조금 잘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크게 하면 아무래도 치가 확 변하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쓸 거예요.